안녕하세요. 1번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래요. 네, 한번 봅시다. 카드가 앞 카드에 비해서 무게감이 좀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또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겠죠. 좋습니다. 봅시다. 우리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보러 오셨는데 저는 또 막상 우리 여러분은 그럼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걸 좀 여쭤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리 여러분 카드를 보는데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바로 서고 싶어요 라는 거. 어쩌면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요. 우리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려는 것보다 내 자신이 스스로를 믿고 가는 방향을 훨씬 선호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관계 여부를 훨씬 선호하시는 분인데 이 상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상대가 논점을 흐린다고 느끼신다거나 혹은 우리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좀 기분파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가 기분 좋을 때 우리 여러분이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또 이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내 기분이 안 좋더라도 상대가 기분 좋으면 그냥 맞춰주게 되고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이요 이 상대에게 이렇게 맞춰주고 계신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보면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맞춰주는 걸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은 원래는 할 말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내 의견도 굉장히 분명하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자꾸 좀 져주게 되죠. 져주게 되고 이 사람을 좀 오냐오냐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냐오냐 라고 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우리 여러분이 이 상대에게 개선해야 할 점을 얘기해 줬다거나 그랬을 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싫다는 걸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요 라던가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만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궁금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그죠. 우리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한테 아주 너의 모든 면을 바꿔라, 개선해줘라 이런 뜻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좀 우리 여러분의 귀 기울인다 라는 느낌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가 우리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좀 해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의 그 업앤다운, 기분의 업앤다운을 좀 맞추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 상대방의 마음을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욱하는 성향이 꽤 있으신가 봅니다. 이분이 밖에서 사회생활은 아주 잘 하시더라도 우리 여러분한테만 보여주는 감정의 기복 같은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자, 좋습니다. 이 상대방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상대방은요. 자, 봅시다. 집중도가 원래도 좀 낮으신 분인가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우리 여러분이 이런 리딩, 타로 리딩을 보면서까지 뭔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불안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세심함이 좀 떨어지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우리 여러분한테 자기가 굉장히 애쓰고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성에 안 차시죠. 아마 우리 여러분은
이 상대가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거나 혹은 나는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신데 이분은 좀 맥락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너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어. 설사 우리가 결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완전한 미래들을 그리고 있고 내가 가끔 너에게 뭐 이 사람이 서프라이즈를 우리 여러분한테 한다던가 이 사람만의 방식으로 어떤 사랑의 표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약간 자기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 좋아하겠지 하면서 스스로 좀 뿌듯해하는 그런 아이 같은 감성이 좀 있으시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우리 여러분한테 좀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너가 나의 부족한 점들까지, 이 상대가 하는 말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딱 그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가 나를 좀 이해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 관계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요, 좀 단순하죠. 난 네가 좋으니까 만나는 거고, 네가 좋으니까 내가 너를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감정들. 우리는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여러분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카드를 어떻게 뽑아도 카드의 조합들이요, 이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관계에서도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잘 지내면 돼, 좋아해, 사랑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줘, 근데 나 요즘 너한테 잘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원래가 좀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하고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꼭 마치 왜 우리 5살 난 아이들 보면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이분은 혹시라도 이분은 뭐 딱히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여러분이 좋고,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상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상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이지, 뭐 그냥 이분은 대체적으로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유대감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칭찬 같은 거 있죠. 사소한 칭찬을 해준다거나 자기 자신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 욕구가 좀 보이긴 합니다.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 보면서 나머지 얘기 또 해볼게요. 자,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요. 자, 봅시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요, 왠지 저랑 만약에 개인 상담을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도대체 무슨 인연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도 같은데, 그도 그럴 게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자꾸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냥 순수한 우리 여러분을 향한 감정만 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상대가 가끔 우리 여러분 좀 서운하게 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말들을 할 때, 욱하는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들이 지나치게 도를 넘는 그런 발언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귀엽게 봐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왜? 우리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조금 더 성숙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이거든요. 타임 투고 카드와 더 페이츠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요, 지금 현재의 시기
시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지난 시간, 우리 여러분이 이 상대방과의 지난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도요, 상대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그래도 우리 여러분 눈치 보면서 맞춰주려고 하고 하던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이 계셨죠. 우리 여러분의 리드로,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와 포용력으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The Fates, 운명을 상징하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이미 우리 여러분은 뚜렷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 것이고, 또 이 운명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어떠한 지점에 있어서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바뀌려고 하는 좀 의지, 노력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모르는 게 문제죠. 포인트를 잘 못 짚어내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상대는 나만 다 맞아. 너는 뭐 알아서 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길 바라면서도 우리 여러분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자, 1번 해봄님께 꼭 필요한 이야기 하나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 할게요. 우리 해보님께 필요한 얘기. 좋습니다. 위기 속에서 후사일생.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잘 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두 분 사이에서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여러분은 상대방 분에게서 조금씩 마음을 닫게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마음, 감정 같은 것들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시기들을 지나옴으로 인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를요, 문제다,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 무슨 생각이지? 이렇게 파고드시기보다는 그저 누구에게나 있는 갈등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서운함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나와 상대를 동시에 잘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입니다. 무조건 이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보이는 리딩이었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고 예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번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짠! 와우!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두 분은 서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게 맞나? 이게 무슨 사이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드를 좀 더 볼게요. 서로가 좀 서로한테 자꾸 상처를 주고받는다? 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방어적이다, 그죠? 저분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서로가 네가 나를 더 원하는지를 자꾸 가늠해 보시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은요, 어떤 애정의 표현이라던가 상대의 적극성 같은 것들을 꼭 이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러분 누굴 만나시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이 상대는 도저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라는 생각을 우리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게다가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 이 상대를 봤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까지 뭔가 내 손에 안 잡힌 사람이 없어요 라고 느끼실 만큼 상대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컨트롤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두 분은 뭔가 타이밍이 자꾸 어긋났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에게 잘해보려고 막 다가가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 상대가 별 반응이 없다거나 밀어낸다거나 했다가,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되기도 했다가 하는 것처럼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우리 여러분은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집착 아닌 집착 같은 것들을 하게 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여러분은 하루 왼종일 이 사람 생각에만 좀 갇혀 있게 됩니다 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자, 우리 여러분, 그죠. 우리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 사람의 뜻만 정말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차라리 나를 흔들지 않는다면 나 또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라는 입장이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좀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이 좀 상대방에게 무관심해 보인다거나 좀 상대방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 상대가 좀 안달을 내고 우리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당연히 도대체 이 사람은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 여러분 쪽에서 혹시나 이 사람에게 분명한 어떤 답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상대가 어떤 나름의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 핑계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상대방은요. 좋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요, 어쩌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완벽하고 안전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썸이에요. 연애로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연애를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재 중요한 게요, 내가 나의 일에서 성장을 하고 나의 어떤 커리어적으로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실 수도 있겠어요. 어느 자리까지 그 사람 올라가 있는데요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야망의 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직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요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고 오롯이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시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을 좋아는 하고 있어요. 호감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 보고는 싶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속도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일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들죠. 이 사람 좀 지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하고 지금보다 더 빨리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어느 정도의 행동,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한테요, 아주 사소하더라도 이 사람만의 표현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가 혹시라도 안 맞는 부분, 성향이 안 맞다거나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이 미래에라도 나올까봐 가치관 같은 것들을 계속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기와 잘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기준을 바꿀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없죠. 우리 여러분에 대한 생각 그 자체에 가끔 매일 때가 있대요. 우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도 있고 자기 자신도 이 관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답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설득을 한다거나 밀당을 한다거나 해서 통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좀 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어. 알아가 봐야겠어.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도 이 관계에서 너가, 나의 이 상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해봄이 너도 나와 잘 맞춰갈 수 있을지 혹은 나라는 사람이 너에게 어떨지에 대한 걸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앞으로 관계의 흐름 보면서 나머지 얘기 또 해볼게요. 자, 두 분은요. 봅시다. 아유, 그죠. 우리 여러분 답답하신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빠른 시일 내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둘 사이에서 우리가 연애건 아니면 어떤 다른 답이건 간에 그거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주차로 제가 보고 싶었는데 지금 느껴지는 게 개월수가 좀 뒤로 밀려나겠구나. 이 사람 좀 급한 게 정리가 돼야 그래도 우리 여러분하고 뭔가 좀 현실적으로 관계성을 좀 더 제대로 정립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야 하고 던져주는 어떤 기회에서 이분이 그런 선택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요, 원래가 어떤 상대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여러분 뜻대로만 하시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요. 좀 조급하신 분들이 계시겠구나 라고 느껴져서 제가 드린 얘기였고, 지금은 이 상대가 리드하는 대로 좀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자꾸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답을 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이 더 북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수동성을 얘기해요. 상대방의 틀, 룰, 또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카드도 있어서 두 분이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들을 좀 신경 써야 하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주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상대만의 어려움, 일적인 부분들, 자기가 해내야 할 것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이 조금 따라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에게 아직은 이런 열정이 없고 좀 더 알아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개월간은 이 상대에게 좀 여유를 주시고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열정을 다시 태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셔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 우리 이번 해봄님께 꼭 필요한 이야기 하나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번 해봄님께 필요한 이야기요. 짠! 알고 보면 진국이야. 모든 것은 상상대로라고 하죠.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히 걸어야 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기 때문에 어떠한 약속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의 핵심도 천천히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은요, 원래 불안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에 대해서 자꾸 최악을 상상하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생각만 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관계를 정의할 혹은 우리 관계에서 서로의 합의점이 나와야 할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 여러분의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시야를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이는 리딩이었습니다. 2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후. 앞전에서도 이런 카드를 뽑고 왔는데 이 3번 해봄님들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좀 두 분 다 극적이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카드 마저 펴고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하, 그렇구나.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 사람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두 분은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을 좀 해오셨다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사건들을 좀 극적인 사건들을 좀 겪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할 때에 이 사람하고 시작하게 되는 어떤 시점에 우리 여러분은 마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시작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었다던가 이 상대만의 어떤 문제, 우리 여러분의 어떤 문제, 그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관계가 잘 될 거라는 무한 긍정성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라던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 주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가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이기고 지는 문제에 좀 예민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쉽게 이 상대는 비난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상처를 잘 받으신다.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잘 나시는 분이다. 이 상대방 분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분 사이에서는요, 좀 뜻하지 않은 오해도 잘 생기시는 편인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두 분이 또 한 번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헤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구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사실 이 관계에서 되게 많이 지쳤죠. 지쳤고, 저 상대가 그냥 나를 오롯이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더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여요. 너무 많이 지쳤고 우리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좋으면 좀 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베푸시는 쪽인데 이 상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인색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거나 뭐 상대가 좀 인색하게 굴었다거나 혹은 상대와 우리 여러분의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난다거나 하는 것처럼 뭐 빌려주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죠. 뭐 어쨌거나 그런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우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여러분은요,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야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상대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나요?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이 상대는 나한테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럴 거면 그냥 나랑 헤어지면 되고 나를 안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잡아요? 왜 자꾸 나를 찾아요? 저 상대는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좋습니다.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보면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상대방 분은 자, 봅시다. 그렇군요. 변명이 좀 많으신 편인가 봐요. 이 상대방 분이. 이 상대가 아마 조금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성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자기는 되면서 우리 해봄님께는 안 된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일단 이 사람 마음을 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설사 헤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헤어진 건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헤어지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라도 다시 만날 인연이다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좀 계산적이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 사람이 좀 원래 그런 분이긴 한 것 같아요. 좀 손익을 따지게 되고 마음이건 물질적인 거든 간에 우리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마음을 좀 사린다 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더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구석도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우리 여러분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죠.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누리던 안정감이 있대요. 아마 그게 심적과 혹은 물질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그 물질적인 것들도 포함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도 자기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나를 완전히 놓지는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랄까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분은 누군가에게 오롯이 속해 있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영혼이신데다가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에 되게 온몸을 불사지르는 느낌이 되게 강하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타이밍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함께하게 될 것이고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한다면 또다시 불타오르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또다시 극적으로 서로가 타오르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우선 미래에 대한 계획성보다도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런 이성적인 매력 있죠. 그러니까 연인으로서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자기한테는 와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좋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나는 그때에 좋고 즐겁고 우리가 막 행복하고 재밌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상대는요. 원래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조금 원래도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던가 무언가를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힘이 굉장히 약하세요. 우리 여러분에 비해서. 우리 여러분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 방안, 그 문제의 원인 같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싶어 하시는 반면에 이 상대는 충동적인 모습들이 꽤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깊게 빠져있는 이 중독성을 보이고 집착과 소유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판단하려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의 어떤 행동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요 외부로 좀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기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자기는 더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여러분에게는 변명으로 좀 들리겠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자, 좋습니다. 두 분 관계 흐름 볼게요. 그죠?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죠. 서로가요, 서로를 좀 놓지 못하는 게 좀 강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진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머지않아서 또 조만간 만나게 되실 것 같고 지금 정체 상태예요. 연락은 잘하고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서로한테 불타올랐다가 또 비슷한 문제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가 혼자 상처를 받기도 했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포코인더 로즈와 나포유가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이 상대가 어떻게 이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거나 어떤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이 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에게는 현재 한 가지 방향밖에 없거든요. 상대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게 감정적으로만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으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이 상대에게 결정권을 넘기지 말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Not for you 카드가 나왔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저 사람은 이건 안 바뀔 것 같아 라던가, 우리 관계에 이 점은 안 될 것 같아 라던가,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자, 좋습니다. 3번 해봄님께 꼭 필요한 이야기 하나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3번 해봄님께 짠! 감정을 다스려보자. 솔직한 마음을 전해봐 라고 하죠.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우리에게 치명적인 말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어 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어쩌면 헤어짐과 만남 혹은 어떤 갈등의 상황들을 반복해 오면서 이 상황 자체 있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한다던가, 우리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너무 반복되어 오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우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 상대와 대화가 통한다고 여기시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시던 간에 우리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고, 뭔가 이 말은 그래도 해야겠어요 하는 게 있다면, 혹시 헤어짐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면,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 솔직한 대화들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 여러분만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내리셔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이는 리딩이었습니다. 3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우리 3번 해봄님만을 위한 현명한 선택들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안정적이고 오래 만났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카드가 또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신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분은 지금 헤어지신 상태이신 분들이 가장 많겠어요. 자, 좋아요. 한번 볼게요. 헤어지고 나서 그러고 계속 만나고 계신다거나, 좀 띄엄띄엄이라도 뭐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고 계신다거나, 이게 재회를 한 건 아닌데 연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라거나 뭐 그런 것처럼 있죠.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포함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카드를 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4번은 아무래도 헤어짐 그 자체가 키워드가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두 분은 헤어지는 과정에서도요, 서로 합의가 잘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전혀 매달린 적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헤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만 그런 결정을 한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모두 판단하고 이 헤어짐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건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있을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라도 뭐 SNS에 좋아요를 상대가 자꾸 내 걸 누른다거나, 뭐 내 걸 염탐하는 걸 뭐 스토리를 보고 가서 알게 됐다요 라거나 하는 것처럼, 분명한 건 완전히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은 더 혼란스럽고 이 사람 생각 때문에 그 무엇도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호라. 게다가 두 분은 아마 만나던 당시에 굉장히 서로 간에 애틋한 감정을 많이 주고받았고,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사이라고 서로 느끼셨던 게 있어서 더더욱 이 헤어짐 그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죠? 우리 여러분은 어쩌면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얘기는 그래도 하고 싶은데 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서 있죠.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끊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요, 우리가 지금 다시 만나게 된다면 힘들어질 것들을 뻔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다시 기회가 온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과의 있었던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우리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라던가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이 사람을 미치도록 원하고 어떻게든 다시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다시 화해했으면 좋겠고 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좀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실까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온도차가 좀 있던 사람인가 봐요. 어떤 날은 굉장히 다정하고 우리 여러분에게 섬세하고 친절했다가 또 어떤 날은 굉장히 냉정해 보이기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들도 있지 않을까. 자, 상대방 분은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볼게요. 자, 봅시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요, 지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싶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정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을 다시 알아가 보고 싶어 하고 우리 여러분이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만약에요, 두 분이 오랫동안 만나왔고 꽤 서로에게 안정적인 관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은요, 권태기처럼 약간의 좀 우리 관계에서의 지루함이라던가 우리 관계에서 느껴지지 않는 어떤 강렬한 자극적 설렘 같은 것들을 우리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 서로가 서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부분들을 잘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내리셨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하고 천천히 이 앞에 미래를 좀 열어놓고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요즘 개인적인 성장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꽤 우유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나 결정 내림에 있어서 그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안 그래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던 어떤 짝, 이상형에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건 아깝고 근데 우리 사이의 문제점이나 내 감정을 나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이 이게 식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이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아직 제대로 내리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라고 보이거든요. 자, 이분은요. 그죠. 지금은 아까 제가 개인적인 성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계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충분히 필요하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리고 이분은 우리 여러분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 상대에게 뭘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 있죠. 그걸 하실 때에 진짜 괜찮은 게 맞아?
너 정말 괜찮아? 너 그 부분은 안 될걸? 하면서 좀 의심하는 마음도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재회를 하건 화해를 하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자기가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함께 잘 해내고 하는 것들을 찍어놓고 그 부분으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해 보고 싶어 하신다. 전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쵸?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 답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걸 결정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좀 더 뚜렷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우리 4번 해범님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긴 하시지만 신중하고 싶다 보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카드를 뽑아봐도 나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라는 말들을 좀 반복하고 있다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우리 4번 해범님과 상대방 분 흐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으로의 흐름이요, 두 분. 봅시다. 그죠? 재회와 화해 같은 것들을 하시긴 하는데 약간 불완전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요, 재회도 아니고 애매하게 만나고 있어요 하면 유대감이 좀 더 깊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재회나 화해를 기다리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달 이내에 그 답이 나오기는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내게 될지에 대한 거. 하지만 그때에 이 상대가 어떤 조건을 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해줄 수 없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뭐 괜찮냐, 이런 식인 거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주시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자, 지금 플렉시블 카드와 Y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O 아니면 X라는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이 관계에서 유연성을 가질수록 이 관계도 딱딱한 채로 멈추지 않고 점점 유연함을 가지게 되고 어떤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은 이 why, 왜, 저 사람 왜, 나 왜, 지금 왜,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지금 욕심내고 있는, 재회건 화해건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이게 욕심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나의 바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두 분은 단순히 서로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선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될 때다. 저한테는 카드가 이렇게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제너럴 리딩이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한텐 이 사람 말고도 다른 기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여나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기회들을 모두 차단하지 않고 좀 열어두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 여러분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또 어떤 얘기들이 필요한지 보고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4번 해봄님께 필요한 이야기요. 짠!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잠깐 눈을 붙여보자 라고 하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찾아온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잘 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관계는 우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이나 우리 여러분이 좀 시원하게 얻고 싶어하는 어떤 답을 얻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 이 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판단, 생각을 이성적으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나를 잘 보살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좀 내리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잠깐 멈추고요. 우리 여러분이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도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리딩이었습니다. 4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우리 4번 해봄님만을 위한 현명한 선택들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나는 나를 애정하고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히나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애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나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에게 할애하고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보내는 시간 중에 내가 어떤 걸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돌보는 시간을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쓰고 계신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요. 한 1시간 정도를 저한테 투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길면 1시간, 좀 짧으면 30분이라도. 저는 저를 애정하는 시간이 어떤 거냐면 하루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그 화장대 앞에 앉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꼼꼼히 하고 좀 귀찮더라도 마사지도 해주고 그냥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 나를 돌보는 그런 행위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귀하기 때문에 나를 보살피는 데에 좀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거울 앞에 앉아서 꼼꼼하게 스킨케어 하면서 마사지기로 얼굴도 다듬어주고 또 손에 핸드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또 그 위에 오일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요. 마치 우리가 타인과 그렇게 섬세하게 서로를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애정이 깊어지듯이 나에게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내가 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의 관계에 돈독한 애정을 실어줄 수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중심이 생기면서 나머지 일상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고 또 타인에게도 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더라. 아주 작은 거지만 나비 효과처럼 이 작은 행위가 굉장히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요. 꼭 스킨케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한테 좀 심취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독서나 영화를 본다거나 다른 취미 활동을 할 때에도요. 내 발전, 내가 성장 이런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해주는 거 있죠. 우리가 부모님들께서도 더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하고 우리가 더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해봄님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자기 자신과 더 돈독한 유대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수의 찐 해봄님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봄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